구독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저스입니다. 대학 편입을 준비하시는 구독자 수험생분께서 대학 편입영어 관련돼서 저에게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그냥 동영상으로 답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편입영어를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현재 그래머 홀릭으로 기초문법을 공부를 했고 제가 이전에 올렸던 편입영어 1년 독학커리 보시고 지금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중앙연문법 1회독 하고 나서 그래머 헌터와 시전연문법 5호로 독학하고 있습니다. 천입은 핵심으로 1회독을 해서 구문 독해 연습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더 이상의 구문 연습하지 말고 자이스트 독해 문제로 넘어가면 될까요? 제가 우선 생각했을 때는 지금 편입을 지금 전업 수험생에서 공부하는지 아니면 뭐 일이나 학교나 알바를 병행해서 공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전업 수험생이라면 아직은 그래도 편입은 좀 시간이 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있고 그러면은 저는 생각했을 때 지금 정보보다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독학교재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우선 좀 먼저 좀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영어 강사로서는 한 가지 약간 좀 우려되는 점이 복습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 강사로서는 편입 영어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반 연습이 중요한데 여기서 기반 연습은 지금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문장을 읽는 연습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중앙연문법 1에도 그리고 그래머터 시점연법 5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복습을 한 번씩 하고 다음 교재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건 끝내세요. 끝내시고 다시 중앙연문법 아니 3.8제 3학년 교재를 복습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중앙연법 3.8제 3학년 교재에서 이론은 굳이 암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암기는 편입 전문 교재인 뭐 그래머 헌터나 아니면 패스시즌 연법 5의 이론을 암기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여기서는 우리 구독자 수험생분께서 편입 영어를 공부하시면서 아마 문법 문제 풀고서 틀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3.8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틀린 문제 위주로만 다시 한번 빠르게 풀어보세요. 그러면 필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풀면 또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다 푸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만. 그리고 그래머 헌터나 실전용법 5 중에서 한 권을 제가 봤을 때는 단권화 시킬 교재를 하나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입 영어도 이제 공무원 영어 마찬가지로 문법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문법 이론서 또 패스 시전 용법 5도 좋고요. 그래머 헌터도 좋고요. 거기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추후에 문법 같은 경우는 저는 편머리 문법 정도만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입도 이제 문법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기출 문법 위주로 풀면서 이 단권화를 그래머 헌터에 하든 아니면 시점 연문법 5호에 하든 한 권에다 빠진 부분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두 권 중 하나를 이제 두 권의 교재를 많이 보셨다고 하면은 한 권에다 좀 합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빠진 내용을 계속 추가하고 문법은 좀 계속 자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법을 계속 보는 이유가 꼭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문법 계속 본다기보다는 이제 편입도 결국은 독해가 중요하거든요. 편입 영어 독해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보통 3학년 때 편입을 하면은 영어로 왜 시험을 보냐면 전공 과목에 대해서 원서로 공부하는 과목이 있고 그럼 원서를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입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인문, 사회, 자연과학, 철학 지문 자체가 어려워요. 독해 자체가요. 그래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 구독자 수험생분께서 문법을 공부할 때는 꼭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독해를 좀 더 유연하게 읽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들을 계속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정하셔가지고 나중에 단권화를 지키자.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게 구문 독해잖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이거는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여유가 있냐 없냐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수험생들 시간이 여유가 없으면은 저는 그냥 구문 독해는 한 것만 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회독 정도. 1회독 할 때는 우리가 해석 연습해보고 문장 구조 분석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2회독 할 때는 다시 한번 해석 연습을 해보세요. 지우지 마시고요. 필기는요. 그러면 해석이 되는 부분 넘어가세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영어 과에서는 독해 노트, 문장 노트라고 하는데 요게 따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해도가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별 독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문 독해 좀 어려운 거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시간이 있으면은 뭐 중급 구문 독해 교재를 보셔도 좋고, 근데 시간이 여유가 없다고 하면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유형별 독해로 뭐 자의수조 독해도 풀어볼 거고, 뭐 편머리 독해편도 풀어볼 거고, 나중에 학교별로 편입 기출도 풀어볼 거예요. 참고로 편입 기출은 너무 많아요. 다 못 풀고 가요. 너무 많아서 학교별로 너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형별 독해나 아니면 실전 기출을 풀면서 우리 구독자 수험생님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마찬가지로 독해 노트, 문제 노트에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 노트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으로 맡길게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뭐 중급 구문 독해 교재를 봐도 된다. 저는 공무원 쪽에서는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공무원 쪽 시간이 없으니까. 영어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편입이신데 만약에 수학을 준비 안 한다. 그럼 나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럼 봐도 좋습니다. 근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유형별 독해나 실전 독해 지문 풀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이 독해 노트를 만드는 이유는 이 노트를 만들어야지 내가 어떤 문장이 약한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를 할 때 안 읽히는 문장을 최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독해 강의를 따로 듣지도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영어 노베이스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베이스로 시작했으면 강의는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강의를 듣기 힘들다. 그러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EBS나 여러 가지 뭐 독해 무료 강의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유형별 접근법 같은 거 만약 잘 모르신다. 그런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튜브에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영상들이 많아요. 영어 강사님들의. 그런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강의도 있고 하니까 만약 접근 방법 잘 모르겠다. 노베이스시면은 저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노베이스시면은. 그래서 보고서 각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리딩 스킬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해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 독학커리도 필요한 과정 내에서는 독학으로 하면 되고, 또 필요한 과정에서는 인강을 적절하게 넣어줄 거 있으면은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노베이 쓰시면은 강의도 적절하게 저는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문제집으로 넘어가야 한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먼저 푼 다음 지문 하나하나 시간을 들여서 분석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물론 편입 기출을 풀 때는 이때는 자신이 지원할 학교 위주로 많은 문제를 풀게 돼요. 이때는 우리가 시간 배분하면서 푸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 전 단계에서 유형별 독해나 편머리 기출 독해 편이나 이런 교재들은 한 문제 풀고 분석하고 한 문제 풀고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독해를 연습하는 게 단순하게 양치기로 많은 양을 푼다기보다는 한 지문을 풀고 나서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독해를 푼다는 거, 단순히 문제를 푼다는 거는 답을 알고 모르고 맞춰 틀리고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쉬운 지문이라 할지라도 내가 맞춘 지문이라 할지라도 다시 분석을 해보면은 내 약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독해를 공부하고 나서 세 가지를 좀 체크하라고 해요. 첫 번째는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 지문 안에 답의 근거는 숨겨져 있어요. 뭐 재진술될 수도 있고 계속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추론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오답은 꼭 분석해 주세요. 어떻게 오답을 만드는지.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오답 보기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편입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공무원 독해도 마찬가지지만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쓴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뭘 중요시 여기는지. 그래서 독해를 하면서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를 계속 표시를 해야 돼요. 내용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선생님이 지금 모든 독해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쉽지가 않아요. 지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석 안 돼도 괜찮아요. 그건 강사가 가능한 거지 수험생들은 그렇게 못하고요. 대신에 완벽하게 해석은 안 된다 할지라도 전체 문맥상 이 글쓰기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채소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답의 근거를 찾아가지고 복양해서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답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매력적인 오답들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형태로 문제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을 아예 안 넣는 거예요. 보기양에. 그럼 당황하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주어질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매력적 오답으로. 그럼 오답에 걸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계속 표시하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초반에는 막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중심 내용 정도만 찾을 수 있게. 그리고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앞에서 말했듯이 독해 노트나 문장 노트 좀 정리를 해주세요. 대신에 독해를 할 때는 분명히 해석 안 되는 문장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부분 너무 오래 잡지 마시고요. 저 오래 잡아도 해석 안 돼요. 대신에 글이 일관성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글쓰기는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강조를 해줄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부분이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의 앞문장과 또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의 뭐 다음 문장에서 내용을 유추해 보는 거예요. 둘이 순적 관계인지 역적 관계인지 한번 따져보시고 내가 비록 이거는 해석이 안 됐지만 문맥상 이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게 실력이에요. 나중에는. 하지만 풀고 나서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근데 오해하지 말고 문제를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문장 구조 분석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 전까지 보통 구분 독해까지만 철저히 해주시고요. 유형별 독해나 시점 독해에서는 문장 구조 분석은 최소만 해주세요. 왜냐면 이걸 너무 따지다 보면은 내용 파악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필도 마찬가지지만 독해는 결국 영어 시험의 꽃인데요. 독해 마지막 3은 독해용 어휘예요.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 많이 쓰이거든요. 이거를 어휘 노트에 꼭 정리를 해주세요. 편입 수험생들은 저는 어휘 노트에다 정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어휘랑 논리 한선 있잖아요. 여기서 보기에 나온 단어까지 다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해용 어휘를 정리해주세요. 근데 얘들은 다들 암기해야 될 게 아니에요. 암기를 해야 될 것은 우리 구독자 수험생분께서 자신이 보는 뭐 기초 영단어도 될 수 있고 편입 뭐 전문 영단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영단어 집중적으로 암기해 주시고요. 이런 어휘, 독해용 어휘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보세요. 자투리 시간,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잠자기 전에 버스나 전철 안에서 특히 잠자기 전에 어휘를 보면요. 자는 동안에 내각에 의하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문제를 풀고 그걸 분석하고 다음은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입 수험생이라면 저는 생각할 때 6월 전까지는 좀 기반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 왜냐면 기반 연습이 충분히 많이 되시면 오히려 독해가 좀 더 수월해져요. 근데 만약 기반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어려운 과정만 넘어가다 보면은 그 기반이 약해가지고 결국 독해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내용판 놓치거나 독해 실력이 잘 안 늘 수도 있습니다. 영어 강사는 오히려 기반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적절하게 인강 필요한 건 인강 활용하시고요. 또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쌤도 응원할게요.